다음에 그 21번, 그 21번부터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납세 의무자, 요거. 알겠죠? 요게, 요 자주 나오죠, 그죠? 이거 자주 나오고, 요거는 좀 쉽습니다, 그죠? 이거는 답 찾기가 쉽죠, 그죠? 1번 한번 보세요. 21번.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상속이 개시된 재산,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소유자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주된 상속자잖아. 그죠? 요 순서가 나와 있네. 지분이 가장 큰 사람, 그 사람이 두 사람 이상이 있으면은 연장자. 맞죠? 2번.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탁자. 틀렸잖아. 그죠? 그 2번 틀렸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3번.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러면 무상으로 부여받은 자 세금 내야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라 그랬죠? 매수계약자. 그렇죠. 4번. 도시개발법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면 쭉 읽어보세요. 읽어가다 보면 끝에 딱 나오죠. 뭐가 나왔죠? 채비지. 그죠? 4번은 채비지 이야기다. 그죠? 마지막 줄에. 세 번째 줄에. 채비지는 누가 납세 의무자죠? 사업시행자. 5번.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면은, 그런데 신고 안 했다. 그럼 사실상 소유자 알 수 없다. 그럼 누가 되죠? 공부상 소유자. 알겠죠? 그죠? 하나만 더 넘어갈게요. 납세 의무자는 쉬우니까, 22번. 요거만 알고 있으면 뭐 답 찾는 거야. 그죠? 어렵지 않잖아. 나머지 문제들 여러분이 시간이 있으면 풀어보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알겠죠? 납세 의무자. 시간, 뭐, 알겠죠? 그죠? 22번.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거 찾아봐라.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관세 기준일이다. 맞죠? 6월 1일. 2번. 과세 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죠. 그죠? 신고 안 했을 때. 3번. 재산세 과세 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납세 의무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 맞죠? 4번.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를 그 재산을 연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그럼 누가 된다? 매수계약자. 맞네. 그죠? 5번. 재산세 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잖아. 공유재산. 누구죠? 지분권자인데 거기 뭐로 되어 있죠? 그중 한 사람. 틀렸잖아. 그죠? 그래서 틀렸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하나만 더 볼게요. 26번. 요런 모양 문제. 요것도 몇 번 나왔었죠. 그죠? 26번 한번 보세요. 갑이 소유한 아래와 같이 을에게 팔았다. 재산세와 종부세, 납세 의무자, 바르게 연결되는 거.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그 매매일이 언제냐? 계약을 한 날은 4월 24일이고 잔금 지급일은 5월 24일을 했네. 그러면 잔금 지급일이 5월 24일 날. 그죠? 이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럼 6월 1일 현재 소유자 누가 되죠? 을이죠. 을이 세금 내야 되잖아. 그죠? 을. 납세 의무자는 을이다. 그렇죠? 그럼 답은 을 찾으면 되죠. 3번 정답. 하나 더 해볼까요? 27번 한번 해보세요. 27번. 27번도 뭐죠? 묻는 말이 납세 의무자 누구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매매일이 언제인지만 찾아보면 되죠. 매매일이 언제인지 보니까 거기에 제일 아래 보면은 잔금 지급일이 언제죠? 6월 2일 그랬잖아. 6월 2일 날 갑이 을한테 팔았다. 그럼 이날 현재 소유자 누구죠? 갑. 그죠? 갑이 납세 의무자다. 알았죠? 자, 됐습니다. 갑이다. 갑 찾으면 2번입니다. 그죠? 2번. 알았죠?
다음 30번. 30번 문제. 재산세 비과세다, 그죠? 요거 비과세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국가, 임시, 그죠? 요런 거. 그죠? 국가, 임시, 그리고 선박, 소형 선박가 또 있잖아. 철거 명령 받은 거, 도로, 하천, 제방, 이런 거 과세 안 한다. 그죠? 그 정도 알고. 그럼 30번 한번 보세요. 비과세에 대한 설명에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자, 요런 거, 우리 하나만, 자, 보세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갑이라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죠? 세종시청사가 이사를 간다. 그죠? 그래서 이 갑의 이 개인 건물을 임시청사로 이용하고 있다. 이용하는데, 1년 이상, 그것도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이럴 경우에 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이 사람한테 부과 안 하겠답니다. 그죠? 그죠?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그죠? 갑의 건물에다가 임시청사를 이용하면서 1년 이상 공짜로 쓰고 있을 때 요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 안 하겠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걸 임대료를 주고 사용한다, 유상으로 사용한다, 그럼 세금 과세해야 되겠죠. 과세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30번에 1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무료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무료로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맞네. 그죠? 2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중에 통제보호구역 안에 있는 전답 과수원 대지를 제외한 토지는 뭐된다? 비과세. 맞죠? 3번. 재산세를 부과하기로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있다. 그죠? 요거 우리가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자, 요런 건물이 있는데, 요 건물을 이제 금년에 철거 예정이잖아. 그죠? 금년에 만약 요게 철거 예정이다. 건물 아래는 뭐가 있겠죠? 또 토지가 있잖아. 그죠? 요 건물에 대해서 과세 안 하겠다. 그럼 요거는 과세합니까? 안 합니까? 토지는? 당연히 과세해야 되죠. 그지? 토지가 철거되는 건 아니잖아. 건물만 철거되고 요거는 과세됩니다. 알겠죠? 그럼 한번 읽어보세요. 계획이 확정되어 과세기준으로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은 주택과 그 부속 토지, 대지는 비과세한다. 대지는 뭐된다? 과세. 건물, 주택만, 요것만 과세 안 한다. 그죠? 알겠죠? 대지는 과세해야지. 토지. 그죠? 알았죠? 다음 4번. 도라 전체방구 유전 묘지는 과세 안 한다. 됐고. 여기까지. 31번. 그 31번 문제는 이겁니다. 과세 표준 문제. 요거. 알겠죠? 요거.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유시장 가격. 요거 알고, 요거에 대한 문제죠. 그죠? 요거 문제. 알겠죠? 그거 알고, 기본 알고 31번 한번 보세요. 31번. 틀린 거. 1번. 토지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한다. 맞죠? 예. 2번. 선박과 항공기는 이게 없죠. 그죠? 100%니까. 없으니까 뭐란다? 시가 표준액. 3번. 토지 및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법률에 공시된 가액인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도 맞죠? 그죠? 주택은 개별 주택가격, 아파트는 공동주택가격,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맞고 4번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법인 장부에 사실상 거래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법인 장부가액을 과표를 한다. 재산세에서는 법인 장부가액 그런 게 없습니다. 전부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알겠죠? 사실상 가액이 일어나면 틀립니다. 무조건 알겠죠?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 재산세에서는 항상 뭐가 된다? 시가 표준액. 알겠죠? 자,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알겠죠? 취득세, 등록세,
뭐 등록세는 뭐 거의 잘 안 나오지만 취득의 대표 이거잖아. 그죠? 요거하고 재산세하고 종부세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이거는 고지서가 발부되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잖아. 그럼 자진신고 납부해야 되니까 실거래가액을 신고하세요. 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은 시가표준액을 하고, 요금이 요보다 낮더라도 인정해 주겠다. 그게 뭐죠? 사실상취. 요게 다 인정되고, 요거는 대상을 보고 하니까 이런 게 없잖아. 이미 신고해 놨잖아. 옛날에. 요거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항상 뭐가 된다? 시가표준액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 구분할 수 있겠죠? 그죠? 취등록세는 항상 세 가지 나옵니다. 그죠?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사실상가액, 국수공판장법 나오죠. 그죠? 근데 재산세와 종부세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로 하면 틀린다. 그죠? 알았죠? 요거밖에 없다. 알겠죠? 알았. 그럼 4번에 틀렸네. 5번. 주택이 두 사람 이상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각각의 주택가에 대하여 공정하게 비율 고해 선정한 가액을 고표한다. 두 사람이 아니고 주택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 아까 요거네. 그죠? 주택을 우리가 2주택자, 3주택자라 하더라도 따로따로 과세한다. 그 말이죠. 아래 32번 하나 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옳은 거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50% 범위 안에서 가감된 요 말이 이거잖아요. 요거. 그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필요한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50% 요걸 할 수 있다. 요거는 원래 필요하면 원래 하는 거지. 이걸 갖다 앞으로 향후 5년간 할 수 있다. 그런 건 없죠. 그죠? 당의 연도. 알았죠? 거기 보면은 5년간 정한다 하는 말 없습니다. 그죠? 원래 2018년도면 원래 우리가 이걸 조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5년간 한다 말 없다. 1번 X. 다음에 2번. 다가구 주택. 요거는 항구. 그죠? 우리 다가구 나왔다. 요거, 여러 사람. 그죠? 여기 우리가 다가구 주택이다. 그죠? 요 1주택. 요건 우리가 공유주택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게 만약에 우리가 분양이 되어 있으면은 각각 1주택이다. 그죠? 임대하고 있으면은 1주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면은 그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항구의 주택으로 본다. 맞죠? 3번. 법령에 따른 별정과 고급주택은 1000분의 40이다. 별정과 고급주택, 별정은 1000분의 40 맞죠? 그죠? 1000분의 40, 골프장도 1000분의 40, 오락장도 1000분의 40, 선박은 1000분의 50. 그럼 고급주택은 아니죠. 0.1에서 0.4. 틀렸네. 2번은 맞고 3번 틀렸습니다. 그죠? 4번.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요거는 요거. 그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그 다르더라도 합산해서 계산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그런 말 한번 읽어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주택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할 때 토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한다 그랬잖아. 그죠? 요걸 구분하여 계산한다. 틀렸죠? 그죠? 합산하여 계산한다. 해서 나누어준다 해야 되지. 그죠? 이거 틀렸구나. 법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고급주택은 1000분의 100분의 얼마? 60. 그죠? 건축물은 70, 토지도 70% 적용한다. 알았죠? 넘기세요. 34번. 지방세법상 가장 높은 재산세 세율. 이거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가장 높은 세율 답 1번이죠. 골프장 4%. 나머지는 세율 몰라도 되죠. 그죠? 아무튼 뭐 보면은 2번 업 지역의 공장 건축물이다. 공장 0.2. 고급주택은 0.1에서 0.4. 별도 합산은 0.2에서 0.4.
종합합산은 0.2에서 0.5이 되잖아. 그죠? 아시겠죠? 그죠? 예, 뒤로 갑니다. 37번. 7번. 재산세 세율에 대한 거. 표준세율 이야기다. 그죠? 표준, 거기에, 표준, 요거. 핵심은 요거 하나만 아세요. 알겠죠? 이런 거 시험에 거의 나온 적 없습니다. 요거 4단계 초과 누진세율도 알고. 37번 보세요. 1번. 취득주택 중과세되는 별장이다. 그죠? 별장을 제외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은 4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다. 맞죠? 2번. 취득세 중과세 등한 별장. 요거 나왔네. 별장은 얼마? 청구는 40. 틀렸네. 요거. 그죠? 40. 선박은 50. 고급 0.1에서 0.4입니다. 알겠죠? 요거. 4 틀렸잖아. 2번. 그죠? 요 정도 세율은 알겠죠? 그죠? 3번. 종합합산 3단계. 요거는 시장 공수는 요거 50을 범위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탄력 세율. 5번. 상가나 사무실. 요거 여기 나왔네. 그죠? 상가나 사무실 0.25 요거. 예, 이번에는 38번 박스 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거 모두 한번 찾아보세요. 1번. 분리과세되는 전답과 0.07 맞네. 그죠? 분리과세되는 공장용지는 0.2죠. 0.2 세율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해원제 골프장 하면 이거는 4% 맞다. 그죠? 고급주택과 별장, 고급주택과 다르다. 고급주택은 0.1에서 0.4, 별장은 4%. 다르죠? 고급주택은 0.1에서 0.4, 별장은 4%. 다음, 일반 건축물은 여기 있죠. 0.25. 보면서 하세요. 시지역, 주거지역의 공장, 이거잖아. 그죠? 시지역, 주거지역 공장, 이거 0.5.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온 적 없으니까 그냥 문제 한번 보면서 가면 된다. 그죠? 마지막 시업. 과밀 억제권역에서 공장 신정설의 경우다. 5년간 5배라 그랬죠? 이거잖아. 1.25. 맞죠? 답이다. 그죠? 자, 요 정도, 세율을 요 정도 보고, 자, 이제, 하나 더 볼까요? 39번 하나 더 보고 갈게요. 39번. 재산세 세율, 틀린 거 1번.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로서 가액에 따라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 안 된다 그랬죠? 고급주택 똑같잖아. 그죠? 우리가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거는 취득세에서만 쓰는 용어죠. 알겠죠? 이 재산세는 이 말을 안 씁니다. 없으니까. 고급주택은 취득세에서만 쓰는 거고, 우리가 하고 있는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급이라 하지 않고 뭐라 하죠? 고가주택이라 합니다. 그죠? 알았죠? 다음 2번, 3번. 2개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 말이네. 또 이거. 그죠? 어떻게 한다 그랬죠? 주택별로 따로따로. 알겠죠? 따로따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거 맞는가 보세요. 가액을 합하면 안 되죠? 각각 따로따로. 틀렸네. 3번. 집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따로따로 합니다. 알았죠? 따로따로. 3번 틀렸다. 4번. 예, 주택과 별장 구분한다. 맞고. 4번 별장 4% 맞고. 별장과 별장에 있는 주택으로 구분하여 주택과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하여 구한 과표세율을 정한다. 당연한 이야기고. 3번이 틀렸네요. 그죠? 자, 뒤로 갑니다. 이제 42번. 그 42번 문제부터는 요겁니다. 부가징수, 요 관계, 요거.
여기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 납기 알고 20만 원 이하면은 요거 일시에 징수한다 그죠? 물납과 분납제도, 상한제도, 뭐 항구 정도, 요 정도 알고 문제 한번 볼게요. 42번 부가징수에 설명해서 틀린 거 1번. 납세의무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부를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금액 얼마나 그랬죠? 500만 원. 우리 보면 자 보세요.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내가 만약에 세금이 1000만 원이면은 분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틀린 말 아니잖아. 그런데 우리 시험은 요걸 묻습니다. 요거 묻는 게 요거 규정 요거 알겠죠? 실무에서는 맞지. 1000만 넘으면 할 수 있지. 그죠? 그런데 요걸 묻는 게 아니고 기준 금액을 묻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 시험 이래 나와요. 항상 앞에 거기에 요 40번 문제 보세요. 앞에 여기 붙어 있잖아. 요 말 나오잖아. 그죠? 지방세법상. 알겠죠? 전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규정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대한 규정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지방세법상 재해 규정이다. 뭐 맞는 거 찾아봐라. 또 요렇게. 다음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찾아봐라. 다음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규정이다. 틀린 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문제가 16문제가 전부 다 앞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네? 실제 시험 가면 전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알겠죠? 실제 시험에. 요 말은 모든 뭐 숫자는 전부 여기는 요거 봐요. 요거. 알겠죠? 만약 문제가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이면은 물납할 수 있다 했잖아. 그죠? 물납할 수 있다 하면 요거는 할 수 있지. 그런데 묻는 거는 요걸 묻잖아. 기준은 뭐, 기준. 틀린다. 알겠죠? 항상 알 거는 요거 알아야 된다.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 다시 보세요. 1번. 납세의무자는 자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면은 분납할 수 있지. 있지만은, 기준은 얼마다? 500만 원이잖아. 그걸 묻습니다. 알겠죠? 그러니 그것을 혼동하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 그러냐. 또 그런 의문점 가지 마시고, 우리 시험은 항상 우리 법상 기준을 묻고 있다. 기준. 그렇죠? 실무가 아닙니다. 알겠죠? 실무 쪽을 묻는 게 아니고 기준을 묻는다 하는 걸 아세요? 그래서 1번 틀렸다. 그죠? 2번. 고지서 한 매당 2,000원 미만 소액 징수면제라 그러죠. 징수하지 아니한다. 3번 납세의무자가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할 수 있다. 맞죠? 4번 토지본재산세는 9월달이다. 맞죠?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죠? 자, 하나 더 43번 부가징수에서 옳은 것 1번 재산세 관할 시장군수가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 방법에 의하여 부가징수하므로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적용된다. 가산세? 아니죠. 뭐가 적용된다? 가산금이 적용된다. 그죠? 알겠죠? 가산금. 두 번째. 지자체장은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신청을 받아서 국내 부동산에 하나여 물납할 수 있다. 요 세금을 우리가 물납을 할 수 있지만은 세종시에 살고 있으면은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 말을 우리가 뭐라 하죠?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 알겠죠?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알았죠? 내가 만약에 세금을 내는데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 세금 내겠다. 안 됩니다. 알겠죠? 요 세종시 안에, 시군, 군의 안에 있는 부동산.
다음 3번 고지서 한 매당 징수할 세금이 2,000원 미만이면 2,000원 징수도 아니죠. 아예 징수 안 하죠. 그죠? 소액 징수 면제. 재산에 대한 그 재산세 세액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세액으로 한다. 맞죠? 그죠? 주택은 제외한다. 맞네. 이거 상한절 이야기네. 그죠? 50%다. 그죠? 주택은 다르죠. 3억 이하는 5%, 10억, 6억 이하는 10%, 6억을 초과하면은 30%다. 그죠? 요거 문제잖아. 요 문제. 맞네. 5번. 주택의 세금이 10만원 이하면은, 10만원 아니고 얼마? 20만원. 그죠? 예, 받겠다 그랬죠? 개정되었습니다. 자, 뒤로 가볼게요. 여기 부가징수다. 그죠? 다음 45번. 물납을 설명했다. 틀린. 물납은 부동산을 세금 내는 거. 금액이, 기본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죠? 물납이라는 거, 요거 일단 요거 알고 있으면 되지. 물납이라는 거는 1,000만원 초과할 때 관할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을 세금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우리가 살을 좀 붙인다면은 요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 그죠? 부동산이 적합한지 안 한지 허가 받아야 되니까 물납은 10일 전에 신청해야 됩니다. 10일 전까지. 알겠죠? 요 10일 전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죠. 요거는 마감 전까지 신청하면 되죠. 여기 좀 다르다. 그죠? 분납은 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마감 전까지 신청하고, 물납은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10일 전까지, 마감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알겠죠? 뭐 요 정도. 하나만 더 추가한다면 요런 거 있죠. 요 부동산의 가치평가는 뭐라 한다? 시가. 여기서 시가를 하면 뭘 말한다? 시가 표준액이다. 그 정도. 그죠? 그걸 알고 이제 우리 1번. 불허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통지를 받은 날보다 10일 내에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맞죠? 물납 허가를 받은 물납하면은 납기능이 납부한 것을 본다. 물납 부동산은 가상금이 없다 그랬죠. 물납하면은 물납 납기가 지났다 하더라도 가상금 징수 안 됩니다. 알겠죠? 제외한다. 재산세에 변기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이거는 물납 대상에서 물었는데 제외한다. 알았죠? 우리가 지금 징수하는 게 재산세죠. 그죠? 이 재산세의 20%가 지방교육세가 부과된다. 그죠? 그리고 함께 징수하는 게 지역자원시설세가 있죠. 이렇게. 이게 만약에 900만 원이다. 요게 20% 이게 180만 원 되겠죠. 요게 만약에 100만 원 나왔다. 그럼 더하면 얼마죠? 1180만 원이다. 그죠? 1000만 원 넘었죠. 이거 아마 1080만 원이잖아. 1000만 원보다 물납할 수 있습니까? 물납? 할 수 있다 없다? 못하죠. 왜? 요 금액이 1000만 원 넘어야 돼요. 요거. 알겠죠? 1000만 원. 알았죠? 이거는 물납 대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요거 1000만 원 넘어야 된다. 알았죠? 본세. 다음 4번 1000만 원 초과하면은 물납할 수 있다. 재산세는 부담한다. 맞죠?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있는데, 요 물납과 분납이 있다. 그죠? 이거 물납은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태양세 안 되죠. 요거는 되죠. 종부세 안 되죠. 양도세 안 되죠. 재산세만 되죠. 그죠? 물납. 분납은 이거 안 되죠. 대주세 안 되고, 등록세도 안 된다. 재산세 되죠. 종부세 되고, 양도세 되고, 그죠? 이렇게. 알겠죠? 이게 이제 우리 하고 있는 부동산 세법이잖아. 세법 요것만 된다. 물납. 알겠죠? 분납은 요거 3개 다 되고. 요게 이제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세 총론할 때 다시 또 말씀드릴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상속세 있죠? 상속세는 당연히 물납되죠. 그죠? 이거는 3년 동안도 됩니다. 연부연업도 되고.
가압을 상속받으면 3년간 나누어 낼 수 있다. 그죠? 이건 당연히 되지만 우리가 하는 부동산 여기까지잖아. 재산세만 몰랍이 된다. 알았죠? 그리고 몰랍 신청한 부동산이 관리 처분상 부적당하면은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죠? 자, 이제 뒤로 가세요. 뭐 똑같은 문제니까. 48번 이번에 분납 하나 보고 갈게요. 분납 48번 한번 보세요. 분납을 설명했다.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죠? 그 분납 신청할 수 있다. 맞죠? 분납 기간은 2개월이다. 맞죠? 우리가 분납은 기본 요구다. 그죠? 분납은 500만원 초과할 때 2달간, 분납 금액이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가 있고 1000만원 초과하면은 최대 50%까지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그걸 알고 이제 답 찾으면 되죠. 3번 납부할 세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납 세금은 500만원이다 그랬네. 500만원 아니죠. 얼마? 예? 500만원 초과 금액. 그죠? 만약에 800만원이면은 분납할 수 있는 게 얼마? 300만원은 분납할 수 있다. 그죠? 다음 1000만원 초과하면은 분납세액은 모두 얼마? 50%. 맞네? 지방자치단체장은 분납 신청을 받으면은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부의 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의 고지서를 구분하여 수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한다. 됐고. 50번 당해 연도에 건축물 재산세 세금이 800만원인 경우에 분납할 수 있는 금액과 이 분납 가능 세액으로 옳은 것 물었네. 그죠? 건축물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야 되는 거죠?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언제까지 내는 거죠? 7월 말까지 내는 거잖아. 그죠? 그럼 요 7월 말까지인데 그 세금이 얼마나 그랬죠? 세금이 얼마? 800만원. 그 800만원이면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 300만원이지. 요 말로부터 2달간, 그죠? 2개월 동안에 300만원 분납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800만원이니까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 800만원이니까 500만원 넘는 금액 300만원 분납할 수 있다. 요날 7월 말로부터 2달 언제까지겠죠?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300만원 내고 요 기간 안에 500만원 내야 되고 9월 말까지 300만원 내야 되고. 그죠? 알겠죠? 요 기간에 500만원 내야 됩니다. 9월 말까지 300만원 낸다. 그죠? 9월 30일까지겠죠. 그죠? 하나 더 51번 보세요. 51번 재산세 납부할 세금이 아래와 같다. 분납 기간 내에 분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얼마고 갑은 납부할 세금이 900만원이다. 을은 납부할 세금이 1500만원이고 병은 3000만원이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구분할 때 이러면 됩니다. 10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초과 나누면 되죠. 그죠? 10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면은 분납할 금액은 얼마? 그렇죠. 400만원. 1000만원 넘으면은 얼마? 50%. 최대 50% 얼마? 750. 이거 얼마? 1500. 그렇죠. 여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죠? 1000만원 이하면은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고 1000만원 초과하면은 최대 50%만 분납할 수 있다. 그죠? 알았죠? 자, 53번 기출 문제네. 53번 보세요. 53번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다. 그죠? 작년에 납부한 세금이 50만원 납부했다. 올해 세금이 124만원 나왔다.
우리 살고 있는 집이 얼마짜리죠? 6억짜리다. 6억이면 몇 프로까지 할 수 있다? 최대 몇 프로? 10% 초과할 수 없다. 그죠? 그럼 요 금액의 10%면 얼마? 50만원. 얼마 내면 될까요? 55만원. 답이죠. 그죠? 그 뒷장 54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4번. 54번 한번 풀어보세요. 54번 문제. 갑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짜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작년에 납부한 세금 100만원이다. 원래 120만원이다. 그럼 6억이면 몇 프로? 10% 얼마? 110만원. 답은 얼마? 예? 110만원 하면 안 되죠. 세금 7월달에 낼 거 얼마고 했으니까 반. 7월달 반이니까 얼마? 55만원. 그죠? 알겠죠? 55만원이다. 자, 이제 보험료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거 56번부터 이제 기타 등등. 근데 이거 짬뽕이죠. 그죠? 기타. 뭐,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뭐 등등, 기타 등등. 56번 한번 보세요. 56번 문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 기타.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산세 과세 표준을 시가 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뭐 빠졌잖아. 건축물. 그렇죠. 그래서 틀렸다 이겁니다. 틀린 답 1번. 이렇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럼 2번은 다 맞겠죠? 그죠? 지자체가 유로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 토지는 세금을 부과한다. 시장 공수가 누락으로 인하여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재산세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정하는 과세 표준을 100분의 50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죠? 탄력세율 50%.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맞죠? 57번 기출문제. 요것도 시험에 나왔던 문제네요. 기타 57번도 재산세 과세 대상 납세 의무자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봐라. 옳은 거. 자, 기억, 요 기억은 한번 보세요. 기억. 지방세법상 재산세가 경감되는, 경감된다 그래. 경감되는 깎아준다. 그죠? 깎아준다. 감소된다. 이 말이죠. 그죠? 감소. 알겠죠? 경감되는 그 금액, 비율만큼은 별도 합산 과세 대상으로 본다. 아니죠. 그죠? 그거는 경감한다는 거는 세금 깎아주는 건데, 과세한다는 말, 앞뒤 말이 안 맞잖아. 또, 그래 생각해도 되고,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거 보세요. 별도 과세 대상 들어가는 거는 상가 건물의 땅하고 공장 중에서 시지역이 모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는 거 여기 별도였잖아. 하나 더 뭐가 있었죠? 영업용 토지 있었죠. 그죠? 여기 별도에 들어가는 거지. 그죠? 경력하는 거 없잖아. 그죠? 아, 그거 틀렸구나. 기억 X. 알았죠? 두 번째. 국가가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 세금 내야 되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구다? 매수계획자. 맞네. 이해는 맞다. 그죠? 티것.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은 현재 1년 미만인데, 임시건축 맞죠? 그죠?
그런데 뒷말 해보세요. 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별장. 별장 뭐한다? 과세. 근데 과세 안 한다 그랬으니까 틀렸잖아. 별장이면 과세합니다. 임시 건물을 하더라도 별장, 이런 사치성 재산은 과세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래 시험에 56번 옵션 나왔었고, 그 다음 뒤로 가서 58번. 하나 더 틀린 거. 1번.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 의무자별로 한 장의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뭐 당연한 이야기고, 그죠?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에 유로 임대료 주고 사용한다. 그럼 세금 부과해야죠. 부과 안 한다. 틀렸네. 부과한다. 3번 과세 기준은 현재 상속에 계시는 재산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소유자 신고도 안 됐다. 그럼 뭐가 되죠? 주된 상속자. 4번 과세대상 건물을 구분함에 있어서 항구가 나왔네. 항구 나왔다. 주거용이 50% 이상이면 전부를 물어본다. 주택. 그 뒷말 보니까 50% 이상이면 전부를 주택 본다. 맞네. 그죠? 5번 과세 기준을 현재 소유권의 기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나왔죠. 소유권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되죠? 사용자. 그 사용자를 납세 의무자로 한다. 안 왔죠? 자, 뒤로 넘겨보세요. 61번. 틀린 거 찾아보세요. 1번.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맞고. 2번. 토지, 건축물, 주택의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다가 공정시장가의 비율 곱하여 재산세 과세 표준을 한다. 맞죠? 3번. 법인 나왔네. 법인 또는 국가기관이 과의 거래 사실상 가액을 과표를 한다. 아니죠. 뭐라 했죠? 시가 표준액 틀렸다. 그죠? 3번 X. 시가 표준액. 재산세는 사실상 가액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4번 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라고 그랬죠? 공동소유하면은 지분별로 지분권자라고 그랬잖아. 지분별로 안분한다. 그죠? 2인 이상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한 경우에 토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다. 그죠? 공동소유도 마찬가지죠. 그죠? 요걸 합산한 금액에다가 계산해서 요 세금을 요렇게 안분한다. 나눠준다. 그죠? 5번 해당 재산에 대한 세율, 세금 직전 연도 50%를 초과하면은 50% 그 금액까지만 한다. 상한제를 말하죠. 다음 이제 하나 더 62번. 62번. 재산세 부가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고지서를 납기니 납부할 납세 고지서와 분납할 금액을 구분하여 고지서를 새로 발부한다. 두 번째, 재산세 부가세로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문제가 좀 그죠? 가을로 해보세요.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외한다 그랬죠. 그죠? 예. 그건 포함이 아닙니까? 제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분하면 이래 됩니다. 재산세를 우리가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도시지역분 재산세, 이렇게 구분하죠. 그죠? 이렇게 거의 세 가지 구분합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 종합토지세, 여기 없어지고 여기 들어간 거고, 여기 과거에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가 있었는데 여기 이제 없어지고 들어왔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 토지 건물 이걸 우리가 주택인 경우는 합산해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 요래과세하죠. 지방교육세.
이거는 아닙니다. 알겠죠? 도시지역부는, 예, 요거는 제외하고, 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20%가 뭐가 된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포함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제외한다. 이랍니다. 제외. 3번, 상수익의 재산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어느 경우도 주당 상속자가 10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죠? 그 신고하지 않으면은 이때는 뭐 가산세가 없죠. 그죠? 시군 내에 토지를 고색이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정해서 구분하고 5번 물납이 가능,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하다.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재산세이다. 따라서 변기되는 세목인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 시설세 이런 거는 물납할 수 없다. 그죠? 자, 길을 넘기세요. 넘어가서 64번 OX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1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 요게 원래 시험에 작년 시험이니까 이게 나왔던 문제죠. 그죠? 그 당시에는 맞았죠. 그죠? 예, 두 군데 틀렸습니다. 기억은 10만 아니고 얼마? 20만. 또 하나 틀렸죠. 뭐죠? 토지가 아니고 주택. 알았죠? 그 토지 그러잖아. 토지 아니고 주택. 토지는 언제 내야 되죠? 세금을. 토지는 9월달 내는 거다. 그죠? 요 주택을 나눠내는데 20만원 이하면 한꺼번에 징수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래, 그게 토지도 틀렸고 10만원도 틀렸다. 그죠? 작년 그 전에 문제에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10만원 맞았죠. 그죠? 토지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알았죠? 그 기억은 틀렸다. 니은 지자체장은 과세대상인 누구라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전세에게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아니잖아. 자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에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 아니고 6월 1일 현재 시가죠. 다 틀렸네. 다 틀렸다. 그죠? 예. 그건 다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6번 지방세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요. 66번 문제는 그냥 쭉 열거되어 있는 건데 1번 취득세는 이래 나오네. 그죠? 2번은 등록면허세는 이래 나오고 문제가 지금 문제를 이해하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재산세는 나오고 네 번째는 지방교육세는 여러가지 세부들이 나와 있네요. 그죠? 다섯 번째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렇게. 자, 여기서 우리 하나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거는 보세요. 야, 우리 이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다음 해 하죠. 목적세 하는 걸 들어봤잖아. 그죠? 목적세. 요거죠. 그죠? 목적세는 국세의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목적세가 있다. 그죠? 요거는 요거는 이렇게. 요게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줄여서 교통세, 교육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 시설세. 알겠죠? 요거 두 개가 목적세죠. 요거는 모두 보통세다. 그죠? 목적세는 요거 시험에 3번 나왔었는데 종류만 나왔죠. 그죠? 다음 중 국세의 목적세는 어느 거냐? 지방세의 목적세가 어느 거냐? 다음 중 목적세가 아닌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온 시점이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나왔습니다. 옛날에. 10년 후에는 나온 적 없습니다. 알겠죠? 여기에 대한 내용도 뭐 공부할 필요 없고 나온 적이 없는데 뭐 그죠? 그냥 농어촌 특별세, 교통세, 교육세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 다시 한번 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럼 66번 보세요. 1번 취득세는 건축물 등을 취득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맞죠? 그죠? 또
등록, 면허세는 등기등록할 때 내는 세금이다. 맞죠? 재산세 읽어보세요. 재산세는 재산의 소유 사실에 대하여 보유재산으로서 보유재산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세우는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끝에 무슨 세 나와 있죠? 독립시, 지방세 등 맞죠? 그죠? 맞다. 4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형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재정 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무슨 세다? 독립세가 아니고 무슨 세? 목적세라고 그랬잖아. 그죠? 목적세. 그렇죠? 목적세도 거의 틀렸다. 6번은 지역자본 시설세도 목적세다. 그 4번은 지방교육세는 요거는 부가세죠. 그죠? 독립세가 아니고 부가세면서 목적세입니다. 요거는 지방교육세는 요거는 부가세이면서 목적세에 들어간다. 알겠죠? 독립세 아니죠. 그죠? 요것도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요 세금 있잖아. 그죠?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있죠. 그죠? 요런 세목을 우리 무슨 세라 그러죠? 독립세라 그러죠. 그죠? 독립세. 이거 낼 때 우리가 여기에다가 부가세 내잖아. 20%, 여기에 20%, 여기에 20% 부가세 내죠. 그죠? 요게 뭐냐? 지방교육세. 여기 내는 게 뭐죠? 지방교육세. 여기 내는 게 농어촌 특별세. 요걸 두 개 내죠. 그죠? 요 2%에 10% 농특세, 2% 빼고 20%가 지방교육세. 그래서 이런 세금을 우리 무슨 세라 그러죠? 부가세라 이러잖아. 그죠? 부가세. 그래서 부가세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그 두 개를 부가세다. 그래서 우리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 하는 거지, 부가세 독립세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재산세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뒤로 가면은 164쪽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그죠? 요거 할 겁니다.